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개원 상권 입지 선택을 할 때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단지 내 상가나 앞에 걸린 상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선점을 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메디칼 상권의 상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 상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동일 브랜드나 단지 규모들, 그리고 면적대가 동일하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그 신축 아파트 단지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 신축이 되어서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경쟁력이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이제 신도시와 택지지구 아파트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들은 그 실제로 이제 그 차이도 나지만 동일한 그 공통적인 어떤 그 부분들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나 그리고 신도시 지역 아파트 앞에서 진입하는 그 근린 상권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메디칼 상권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경쟁력도 다르지만 실제로 공통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다른 점들과 한번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인데,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는 그 잘 아시다시피 기존 주민들이 이제 재입주가 되는 비율들이 50%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고 하는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재입주 주민들이 재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재입주 주민들이 이전 거주지나 단지와 멀지 않은 거리에 그 거리에 있다가 다시 재입주하는 비율들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도시에서 다시 재입주한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입주자들은 그 초기에 그 본인들이 다니고 하는 병원들을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새롭게 생긴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근린 상권보다는 기존에 다녔던 병원들을 다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근린 상권에 형성된 메디칼보다는 기존 구상권에 있었던 그런 그 메디칼 쪽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그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이제 5천 세대가 넘어가고,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부장가나 임대가만 비싸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초기에 상당히 고전하고 하는 그런 이유도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존에 이제 다녔던 병원들을 찾아서 다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들이 지나면은 실제로 이분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 단지 내 상가나 그리고 단지 앞에 근린 상권에 있는 메디칼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대략 한 5년 정도 전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초기에 그 내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이제 도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 앞에 이제 상권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주로 이제 보면은 그 도심지에 슬럼화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단지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하면은 그 앞에 이제 근린 상권들이 형성이 된다면은 인근에 있는 그 기존 주택가의 주민들도 그 지역 인근에 그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대부분 이 그 새롭게 생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 상가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도심에 있는 인구들까지 합쳐서 실제로 상권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택가의 주거지의 인구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분석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메디칼은 과목에 따라서 핵심 환자층이 집중되는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연령대 확인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진입하고 하는 연령대를 보면 평균 연령대가 한 40세 전후가 됩니다. 이 40세 전후는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형성될 때 이제 일반적으로 한 35세 전후에서 대부분 형성된다고 보면은 결국은 한 5살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특정한 어떤 그 과목이 있다면은 진입을 할 때는 이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도시와 택지지구 아파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입주자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면은 기존 도심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해가 진입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재개발을 하고 하는 그 시기 동안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율들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 지역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도권 쪽이 강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형성이 되고 입주가 되는 비율들을 보면 대략 그 지역 주민들보다는 인접 지역에서 새롭게 신규로 입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도시 인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파트 입주를 전후해 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표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기 입주자들은 주로 이제 외부에서 입주되고 하는 비율보다는 오히려 주변 지역에서 그래도 소득 수준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살만한 분들이 거주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진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공주나 영기군 그리고 대전시 쪽에서 많이 이제 진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역시 이제 뭐 경북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인근에 이제 안동이나 예천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이제 살만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이제 문경이나 의성까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아파트 생활들이나 그리고 거주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진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만 오히려 주변 지역에 어쨌든 살만하신 분들이 이제 이전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지역 상권들을 오히려 해가지고 이제 슬럼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작용하는 게 실제로 이런 지방 신도시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도시의 경우는 이제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진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가가 높은 진로를 잘 받지 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예를 들어서 개원을 한다고 하면은 초반부터 물론 이제 아마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개원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어떤 과잉 진료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입소문들이나 이런 한번 잘못 입소문이 나고 하면은 실제로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쨌든 그 지역 상권에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떤 과잉 진료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어떤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 상권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단지 내 상가나 그리고 그 앞에 형성되고 하는 근린 상권으로서 상권이 그야말로 제한되지만은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주로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단지 규모에 따라서 단지 내에 상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근의 이제 근린 상권이나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이나 이제 준주거 지역에서 이제 주로 메디카들이 진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 상업 지역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메디칼 상권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도시는 세부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진입이 이루어지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메디칼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단지보다는 실제로 연령대가 5살 정도 낮습니다. 한 35세 전후에서 이제 진입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보면은 그 전혀 생소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낮게도 이제 초기에는 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초반에 했던 그 화성시의 세솔동이나 이런 쪽은 그 택지주가 형성돼서 진입을 할 때 보니까 평균 연령이 33세, 34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걸 너무 우리가 낮아서 그 타겟 연령층들을 너무 낮게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연령대 자체는 빠르게 이제 그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연령대 자체는 한 35세 전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자녀층이 이제 그 수반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제 메디컬 상권에 진입을 할 때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지금 뭐 그 신도시 지역에 입주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는 사용 승인이 나서 준공이 나서 이제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전체 숫자들하고 그리고 행정동에 진입하고 하는 인구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사용 승인에서 입주는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바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서울 도심에 제가 조사했던 지역 같은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도 7, 8개월이 지났는데도 실제로 한 5, 60%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되는 경우들도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봤는데, 이런 그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실제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졌는데도,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조기에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기 상황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살고 하는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들이나 어떤 그 부동산에 묶여있던 그 금액 자체가 해소가 안 되면 실제로 바로 진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대출 요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생을 시켜서 잔금을 치렀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주민등록 인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들도 포함이 되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애들 학교 다니고 자녀가 있고 있는 학교에 이제 취약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번 핀트가 안 맞으면 한 6개월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도시나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동산 경기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개원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제 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이제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메디컬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